네. 이번에는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K컬처 선봉장 K팝 다시 보기 이렇게 예, 네. 적어봤습니다. 엔터 네. 쪽이네요. 아, 정말. 아까 전에 얘기하시는 바람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하이브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엔터 섹터인데요. 네. 연초부터 이렇게 뭐 JYP부터 해서 뭐 하이브 등 뭐 엔터 섹터가 뭐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그래서 보통 여름이었나요? 한 7월 정도부터는 이 추세가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좀 강한 JYP 같은 경우에 좀 강한 좀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요. 이제 엔터 섹터가 조금 주춤하면서 이제 오히려 한식 오뚜기 뭐 농식 뭐 이런 K 컬처가 이제 K 이제 푸드인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뭐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런 K 컬처를 확대시킨 장본인이 K-팝인데 그렇죠. 예, 그간 좀 불리한 어떤 수급적으로 좀 많이 조금 불리했습니다. 외인하고 기관이 조금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는데 수급 이슈가 오늘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픽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너무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 보니까 내년에 이런 고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시장의 우려가 좀 있긴 했습니다. 그게 어떤 하락의 원인이었고요. 그래서 그 어떤 하락의 이 고실적 고성장세의 어떤 이 하락 기조가 앨범 판매가 좀 감소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국내 4개 엔터사 같은 경우에 판매량이 그러니까 올해 대비 5.3% 정도 이제 하락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S가 이제 입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재 영향도 크고요. 하지만 이제 반면에 JYP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1.8% 정도 이제 상승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는데 뭐 결국 이 말고도 이제 SM이나 이제 YG 같은 그런 대형 엔터사들도 각각의 20%, 18% 정도 이제 앨범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음원 부분에서 좀 이런 어떤 앨범 판매 부진을 좀 상쇄시킬 거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스포티파이 아시죠? 그런 스트리밍 그런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월간 청취자 수가 11월 기준에 1억 3천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건데 이게 네. 전년 동월 대비 이게 47.7% 상승한 겁니다. 엄청난 건데요. 내년에는 조금 이제 줄어듭니다. 16.5% 정도 연간 성장 그렇게 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앨범 판매 부진을 이런 이제 음원 부분에서 만회할 것이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제 콘서트를 많이 합니다. 콘서트를 많이 하는데 나중에 이제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표가 나오는데 저희 티켓 가격도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다른 글로벌 팝 그런 스타들에 비해서 우리 한국의 어떤 그룹들이 티켓 가격도 높고 그다음에 뭐 객단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 수익 극대화 이런 부분이 있어서 K-팝이 좀 강점인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티켓값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회당 티켓 판매 수, 회당 어떤 매출 이런 것들이 글로벌 스타들의 어떤 매출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효율성이 큽니다. 그리고 공연 횟수도 작아요. 저희 보시면. 근데도 뭐 상당히 저희가 그 효율성이 높다 보니까 예, 매출이 어떤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일반 다른 글로벌 팝 스타들보다 K-팝 스타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엔터 섹터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이 평균 티켓 값은 148만 원이에요? 148달러. 아, 8달러? 네네네.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저는 아무리 좋아도 좀 고려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자, 오늘은 K-팝과 관련해서 그럼 엔터즈 봐야죠. 6가지 후보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지, 큰 종목일지 아니면 작은 종목일지 후보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공개하겠습니다. 자, SM, 그리고 JYP, 그리고 YG, 요거 3개 딱 있고요. 거기에다 큰 거 하이브 하나, 그리고 디어요, 이건 플랫폼 쪽이죠. 펜, 덕질을 하기에 딱 좋은, 예. 그리고 큐브 엔터까지 중소형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게 픽이십니까? 네, 바로 JYP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정말 이 얘기 앞으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JYP, 오늘 들어보고 가격 전략까지 가주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JYP가. 네. 네, JYP를 뽑은 제가 이유가 좀 있습니다. 뭐 3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내년 어떤 신인 이제 네 팀이 이제 데뷔를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앨범 부분에서의 판매 부진이 있는데 하이브나 SM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이브랑 YG 엔터, SM 이런 3사는
다 앨범 판매가 부진합니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JYP만 상승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력 IP 스트레이키즈죠. 예, 스트레이키즈가 북미에서 또 인지도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꼽아봤는데요. 우선 앨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 대비, 즉 올해 대비 내년에 11.8% 상승한 1936만 장 정도 판매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3사들은 다 떨어지는데, 앨범 판매량이 떨어지는데 JYP만 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인들 이제 네 팀이 이제 데뷔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1분기에 이제 한 팀하고 이제 2분기에 두 팀 정도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드 프로젝트라고 TV에도 방영이 됐었는데 뭐 이런 프로젝트까지 해서 판매량이 한 2천만 장 정도 수준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앨범 판매 쪽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음원 판매 쪽도 이제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 이런 것들도 이제 9.8% 정도 내년에 이제 성장 전망이 예측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콘서트 쪽에서도 한 215만 명 정도 모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올해 대비 6.4% 정도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력 스트레이키즈 북미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빌보드 200 차트 거기에서 1위를 차지한 이제 K-팝 팀이 총 6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연속으로 앨범 빌보드 200이 201위를 차지한 거는 방탄소년단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이키즈가 뭐 상당히 북미에서 뭐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차트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 되게 유의미하게 조금 수급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웨인하고 기관도 지금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 웨인하고 기관이 연속 순매수에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차트적으로도 앞에 갭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맨 앞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쪽에 갭을 있는데 갭을 좀 메꿨습니다. 예, 메꾸고 강한 상승세, 그리고 거래량도 강하게 들어와줬는데요. 지금 수급적으로도 보시면 웨인하고 기관이 연속으로 3일 그리고 5일 각각 연속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 제가 이 가격 조정의 그런 원인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수급적인 부분도 좀 풀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좀 가격이 급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내리면 오히려 조금 길게 보시고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어떻게 짤까요? 네, 가격은 제가 지금 선부터 매수라고 적어 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조금 오늘 좀 강하게 들어와서 내일 웨인이나 기관이 어떤 순매수 들어와주는지 보고 또 특히 웨인의 순매수를 조금 봐주시고요. 네. 만약에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조금 낮게, 지금 가격보다 좀 낮게 잡아서 10만 원대, 10만 4천 원 아래에서 한 10만 원까지 분할로 매수하셔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신다면 목표가 12만 원 선, 그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